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영상인데, 앞선 영상에서는 이제 주식장을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급락했던 시장이 다행히 잘 올라와 주기는 했는데, 아직도 좀 분위기가 어려운, 또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뉘는 섹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죠. 외국계 안 좋은 리포트들과 피크아웃 논란으로 급락했던 반도체가 쉽사리 올라오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표적인 소부장 종목들도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반도체가 좋은 섹터고 더 갈 거라고 보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왜냐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거셌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도 굉장히 잘 나가고 흐름이 좋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게임주인데, NC소프트의 하락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외에 게임주들의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나뉘면서 섹터들마다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지나간 이야기는 둘째 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오를 섹터가 뭐냐, 다음 타자가 될 섹터는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을 8월 16일 날 올렸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저는 다음 섹터가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이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제가 포착을 했어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다음 타자로 예상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 각국의 정책들, 정책의 방향들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순환매, 기술적 분석입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전 세계 지금 공통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국이 지금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예요. 미국과 유럽, 중국도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미국에서 얼마 전에 1조 달러짜리, 1조 원이 아닙니다.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포함된 항목들은 우리가 흔히 SOC라고 부르는 살간접자본 투자 있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련 예산이 1조 달러짜리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미국이 이거 말고 9월 달에 3.5조 달러짜리 추가 인프라 투자안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3.5조가 아니라 3.5조 달러예요. 이 예산안에 포함된 항목 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대략 한 600에서 700조 예산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거예요. 역시 미국의 스케일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법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 결의안이 아마 가결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공화당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9월 달 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면 이제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2주, 3주면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중에 수소만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2018년도 말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이 수소 관련주들이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기본 3, 4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수소 경제에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대통령이 직접 울산에 가서 그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가 꺾이면서 지금까지 좀 주가가 재미없는 수준이긴 했지만 수소 관련 중소형주들의 그 고점이 바로 2019년 1월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뭐냐 하면, 그때 2년 전에 시세가 나올 때 전 세계에서 수소 경제에 크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던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수소 경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쓸데없는데 돈 쓰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만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와는 달라요. 세계 각국이 수소에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2030년도까지 수소 산업에 5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그리고 2050년까지 2050년이면 좀 많이 남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5%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요. 유럽연합에서는 주요 도로 150km 지점마다 수소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도 수소 경제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발표된 거에 보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인프라 부양안에 수소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수소 산업 허브와 그 다음에 수전의 장치, 클린 수소 개발, 수소의 생산과 운송, 보관 등의 프로젝트 등 87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사를 보시면 수소 경제에 중국이 현재까지 발표한 투자 규모만 1조 위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조 위안. 그래서 중국이 현재 발표한 투자 규모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1조 정도 된대요.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베이징 수소개발 5개년 계획 발표도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10개에서 15개 정도 글로벌 수소기업을 육성한다. 중국 스타일 아시죠? 배터리든 디스플레이든 반도체든 국가 차원에서 그냥 국가 보조금으로 확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육성해서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소기업도 글로벌적으로 육성한다라는 것이 지금 중국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산업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이고, 이건 진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 건데, 2년 전에는 한국만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수소 경제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소 경제와 수소차에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소차, 수소 경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그룹과 효성그룹인데, 현대차가 9월 7일에 이벤트가 있죠.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해서 이 온라인, 전 세계로 방영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월 1일 날은 또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하죠. 굉장히 이제 청약 과정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와 이슈들,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런 어떤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이벤트가 있고, 또 9월 안으로 미국의 3.5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안이 가결되고,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매기가 쏠린다면, 그러면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 정책에 대한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의 순환매 때문인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시세가 나왔던 섹터는 역시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해도 계속 미친 듯이 오를 수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오르면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급격하게 오르면 가격 조정을 거친다든지, 완만하게 오르면 그 오른 만큼 기간 조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섹터가 큰 시세가 나고 조정을 지금 주는 중이란 말이죠. 그 조정이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인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조정 중에 그 자금들, 그 시세가 어디로 옮겨갈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로 가든지, 어떤 큰 섹터, 큰 자금이 들어갈 만큼 큰 산업군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그쵸? 2차 전지에서 빠진 자금이 무슨 정치 테마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메타버스 같이 작은 테마주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슷한 크기의 크기가 있는 산업군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혹시 경기 민감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반도체는 지금 너무 급락이 나와서 수급이 꼬여버린 상태라 그 자금이 반도체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경기 민감주로 갈 것 같자니 이제 경기 민감주도 좀 조정 중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조금 눈에 걸리고, 그렇다고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가자니 이쪽도 좀 아직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와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 섹터 모두 고퍼 업종입니다. 물론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도 많지만 앞으로의 실적,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성장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두 섹터가 모두 긴 기간 조정을 거친 섹터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2차 전지가 급등이 나왔지만 과거 차트를 보시면 2차 전지는 꽤 오래 기간 조정을 거치고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풍력주들을 보면 딱 그래요. 지금 삼강 MNT는 이미 출발을 했지만 대부분의 풍력주들은 1월달 시세 이후로 약 8개월을 누워있거나 하락 중입니다. 다른 수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2차 전지주들이 조정 후에 출발했던 것처럼 신재생 쪽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과 정책의 변화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2차 전지 다음의 섹터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가면서 관련주들, 제 관심 종목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수소 쪽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소 관련주. 수소 관련주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섹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소 연료 전지죠. 여기서 이제 대장은 두산퓨얼셀이에요. 두산퓨얼셀과 S퓨얼셀 그리고 하나 정도 덜한 뭐 미커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데 하나 더 동아화성까지 자회사 동아퓨얼셀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아화성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약간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종목이기는 해요. 보시면 윗꼬리를 좀 달고 그렇죠. 금요일도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연료전지와 연관이 되는 수소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이거 2019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2019년도에도 이때도 시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딱 요때인데 요때도 한 3,000원에서 대략 6,000원까지 2배 정도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할 때가 2019년 1월 17일이거든요. 그때 딱 이제 고점이 나오고 눌리고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종목이죠. 다시 한번 이제 수소가 관심을 받으면서 동아화성도 테마주처럼 엮여 있긴 하지만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동아화성처럼 좀 이런 종목 말고 제 포지션 알려드릴게요. 저는 두산퓨얼셀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 평단이 두산퓨얼셀 대장주죠. 시총이 거의 3조가 넘어갑니다. 3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종목 저는 평단이 47,000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때 샀어요. 근데 물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눌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좀 땡큐하는 마음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두산퓨얼셀이 대장이고 S퓨얼셀이 금요일날은 더 상승이 컸죠. 거의 9% 가까이 올랐는데 보시면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S퓨얼셀 9.3% 올랐죠. 이 종목도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에서는 이제 양대장하면 이 두 종목이라는 것. 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소차죠. 수소차는 이건 뭐 현대그룹에서 뭐 거의 압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현대그룹 관련된 차는 다 여기 들어갑니다.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현대로템도 여기 들어가요. 현대로템도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죠. 보시면 현대로템도 수소 쪽으로 묶여서 원래 본업도 좋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뭐 어설픈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크라든지 유니크 또는 뭐 한번 보세요. 이거 테마주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 대우부품 같은 종목도 있어요. 대우부품 움직이는 게 똑같죠.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움직이는 게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급락 나올 때 똑같이 나가고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죄송합니다. 같은 종목이었군요. 대부품이 아니라 유니크. 예.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 다음 평화산업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평화산업은 다른 테마가 또 엮여서 뭐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EM코리아 이 종목도 보시면은 움직이는 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종목들도 수소차로 엮여 있기는 한데 이 종목들을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EM코리아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종목들은 사실 거의 실적이 좀 안 나오는 테마주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소차는 현대그룹주들 튼튼한 종목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현대그룹주들이랑 그다음에 이번에 9월 1일날 상장하는 이츠나이솔루스 그 다음에 멤브레인 상하프론테크 있죠. 제가 이 종목을 못 잡은 게 좀 아쉽긴 해요. 저는 상하프론테크를
좀 보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 상승 제가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못 잡았습니다. 두산표 혈셀은 잡았는데 이건 못 잡았어요. 요것도 아마 제 생각에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비추죠. 이거 올라가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잡는 것은 이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단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종목이 좋다라고 해도 아무 데서나 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좋은 종목이란 이거 하나만 좀 적어볼까요? 좋은 종목이란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다.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실을 주면 그건 개잡주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냥 신법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도 한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평당 96,000원이면 그건 그냥 개잡준 거예요. 이런 거 명심하시고 상하프론테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 주고 이게 꼬꾸라지면 물론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가면 이거 그냥 개잡주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냥 보내주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하나 더 보면 수소 생산 유통 요것도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좀 큰 기업들이 나옵니다. SK라든지 그 다음에 뭐 효성도 그룹주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유통을 거의 총책인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다 튼튼해요. 근데 무겁죠. 다 지주회사급이잖아요. 그래서 시총도 높고 이런 종목은 사실 뭐 길게 묻어가면 좋은 안정적인 종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느리고 안정적이고 튼튼한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제 아까 했던 이엠코리아 나왔었죠. 수소 충전소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대장이 뭐 정해져 있죠. 수송중공업과 이엠코리아. 이엠코리아도 역시 자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도 분명히 한 번쯤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송중공업은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수소는 뭐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거 틀렸네요. 네. 두산퓨얼셀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서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현대그룹주 중에 현대로템 정도 보고 있고 상하프론테크도 좋게 봤는데 너무 올라서 못 사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효성그룹주들 뭐 효성첨단소재라든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주들을 볼 텐데 저는 자주 말씀드렸죠.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주 언급을 했어요. 풍력의 3대장은 CS 윈드, CS 자회사죠. CS 베어링, 그 다음에 삼강 MNT가 있다. 요 세 개가 이제 3대장인데 최근에 가장 움직임이 좋은 건 삼강 MNT입니다. 삼강 MNT 차트를 보시면 거의 일주일 동안 뭐 한 10,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삼강 MNT가 지금 가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건 CS 윈드나 베어링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올라오고 있는데 요 하락했던 요 구간은 이제 시장 하락에 의해서 같이 내려온 거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강 MNT가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2분기 실적이 완전히 깨짐. 예, 컨센보다 영업 마이너스 73%.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삼강이 왜 이렇게 잘 오르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삼강 내부에서 이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공장이 좀 쉬었다라고 하고 과적 화물차 적발 등 내부 문제로 실적이 안 나온.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월 17일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8월 17일이 실적 발표였잖아요. 요날 이제 삼강 MNT가 6% 급락이 나왔어요. 6% 급락이 나오고 이때는 이제 시장 하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려온 거고 갑자기 급반등 나온다는 것이죠. 한번 삼강을 좀 찾아볼까요? 삼강 찾아보시면 투자자 매매 동향 이때 보시면 8월 17일에 이때죠. 이때 양매도가 나오고 실적 발표 때 그 다음에 갑자기 기관들이 매수를 풀로 합니다. 풀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갑자기 매수를 하면서 삼강 MNT의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한번 보시면 삼강 MNT가 뉴스 여기 안 나오나? 뭐 네이버로 가봐야 되나? 네, 삼강 네 이렇게 보시면 뉴스
네, 제가 여기 봤던 기록이 있죠. 최근 삼광 MT 사고 이렇게 네 이런 안 좋은 기사들도 나왔었단 말이죠. 보시면은 과속 화물차 그렇죠. 그리고 관계자들이 뭐 이렇게 쭉 해서 3월달, 4월달에는 노동자 사고까지 이런 부분에 보시면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사고고 2분기 사고고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정상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CS 윈드를 매수했다라고 제 포지션을 말씀드렸죠. 이 세 종목 다 괜찮아요. 근데 CS 베어링은 저는 일단은 좀 빼고 이 두 종목 정도 보면 괜찮다라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또 사면은 안 되고 지금 자리에 사면 안 되고 좀 눌렸을 때 샀으면 좋겠다. CS 윈드나 삼강 MT 전 둘 다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증권사 목표가는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한 27,0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22,000원이 안 되는데 증권사 목표가가 27,000원에서 2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라는 말은 아니고 움직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CS 윈드도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가 좀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평단이 8만원 위에서 지금 물려 있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별로 안 받습니다. 그냥 올라오겠거니 뭐 9만원은 넘어가겠거니 이러고 편하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저는 어제 금요일 시장이 상징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섹터에 시세가 출발할 때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될 때 어느 한두 종목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 했을 때 2차 전지가 진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섹터 전체가 움직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수소 관련주들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관련주들이 실적주, 테마주 상관없이 다 움직임. 그러니까 그 섹터 전체가 움직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금요일 시장이 말이죠. 저는 이게 어떤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좋은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다음 주에 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9월 달에 시세를 줄 유력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섹터 전체가 테마주, 실적주 상관없이 다 들썩이는 것은 분명히 그만큼 강한 매수세에 큰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잘 검색해 보셔서 관련주들 중에 좋은 옥석을 좀 가려내셔서 대장주를 저처럼 대장주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매매를 하시면 좋겠는데 수소, 풍력 중에 하나는 꼭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다음 섹터는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를 좀 보고 있어요. 리오프닝.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원래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 그쵸?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꼬라박더라고요. 이게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계속 내려왔고 영업무역도 이것도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계속 내려와서 지금 이제 아직도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좀 민망하죠. 사실 저도 좋게 봤는데 델타 변이라는 게 터지면서 계속 내려왔으니 근데 아직도 저는 리오프닝 수혜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오픈한다라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근데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과연 가능할까? 포스트 코로나가 오기나 할까? 그래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죠. 9월 상황을 보고 위드 코로나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외국처럼 유럽처럼 외부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겠다 뭐 이런 거를 결정해서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행, 항공, 카지노, 연세, 그 다음에 의류, 화장품, 외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항공 쪽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게 굉장히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항공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여러분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긴 해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그 다음에 뭐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 보면 다 내려와 있긴 한데 이 종목들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실적이 안 좋거든요. 재무가 너무 깨져서 이 종목은 조금 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제가 보는 종목은 이제 이쪽 면세, 의류, 카지노 이쪽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세실업, 영원무역 아직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건 좀 너무 무거워서 파라다이스보다는 롯데 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세 종목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지금도 좋게 보고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 아닙니다.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내려오면 더 산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섹터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제 역시 제가 사랑하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상황에 반도체를 추천하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반도체 많이 물려 있거든요. 제가 반도체 4종목 들고 있는데 3종목이 손실 중, 한 종목은 수익 중입니다. 저도 뭐 아주 그냥 야무지게 물려있는 섹터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반도체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종목 아무거나 매수하지 마시고 두 가지 테마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DDR5랑 그 다음에 OSAT 섹터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DDR5 관련주 검색하시면 많은 종목들이 뜰 거예요. 테크윙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켓에서는 ISC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심텍 같은 종목은 사실 기판 회사인데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도 엮여서 괜찮은 종목이고요. OSAT는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렸는데 테스나, 네페스, LB, 세미콘,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 정도. 이 밑에 뭐 네페스 아크라든지 뭐 LB루셈인데 이런 거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했죠. 하나마이크론이 주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 맞나요? 이제 증설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나왔는데, 뭐 하나마이크론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 외에도 요 종목들은 사실상 이번 반도체 급락의 원인인 PC용 디램 가격 하락과는 무관하다. LB세미콘이나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LB세미콘 들고 있거든요. LB세미콘 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개인적으로 LB세미콘, 제가 LB세미콘을 추천할 때 딱 12,900원, 13,0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딱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들은 내려오면 더 산다, 한 3분할 정도 매수로 내려오면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모아가면 나중에 분명히 큰 수익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종목 사실 목표가를 16,000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목들은 좀 한번 OSAT 종목들은 잘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DDR5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래도 저는 이쪽을 좀 더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잘 적어주셔서 눈여겨보시면서 누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저는 절대로 반도체 이 종목들이 여기서 시세가 끝나서 주저앉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있어요. 물론 이 한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좀 공부도 했고 길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미 영상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 수소 관련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는 요 정도만, 반도체에서도 아무 반도체나 건드리지 말고 요 정도만. 제가 PSK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의리 매매로 들어갔다가 제 평단이 41,000원이죠. 여기서 들어갔다가 지하실 있는 줄 몰랐죠. 그래서 지금 41,000원에 손실 중인데, 전 이 종목들도 더 올라온다라고 믿고 있지만 추천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종목들 안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고, 저는 LB세미콘을 들고 있다라는 것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이 한 종목 한 종목마다 저는 리포트와 뉴스들을 다 찾아보면서 가이던스나 컨센서스까지 비교를 해보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종목을 언급드리는 것은 뭐 리딩을 하기 위함이고 제가 뭐 잘 맞췄다 뭐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거든요. 제가 오프닝 멘트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 물려도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물론 당장 파란불 들어오고 마이너스가 찍히면 속이가 쓰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엉덩이 굳게, 그냥 엉덩이 길게 붙이고 앉아 있으면 수익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종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등주 올라타고 막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튼튼하고 안정적인 종목들 하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그럼 여러분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방향성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게 주식을 길게 오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매매 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한번 잘 유심히 눈여겨보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도 마지막 주예요. 9월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가을의 시작이죠. 선선해지는 이 바람, 여러분들 주식 매매도 성공하셔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주식 투자와 주식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래에다가 카카오톡 링크를 하나 남겨둘게요. 여러분들 그 방에 오셔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편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에이스였습니다.